오늘은 아무리 관리해도 좋아지지 않는 모공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공에 좋다는 제품이나 치료 여러 가지 받아보셨지만 효과를 전혀 못 느끼셨다면 그 이유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입니다. 모공 치료의 시작은 모공이 왜 넓어졌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 이걸 모르고 시술하면 효과는 없고 트러블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패 없는 모공 치료에 대해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공이 넓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피지 과다 분비. 피지선에서 피지가 과하게 분비가 되면 블랙헤드나 여드름과 함께 모공이 뚱뚱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감소, 피부 노화, 자외선, 염증 같은 이유로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면 모공이 아래로 처지면서 세로 방향으로 모공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모공이 넓어지는 원인에 따라서 모공의 종류를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드름 모공, 두 번째는 노화 모공. 여드름 모공은 10대에서 30대까지 여드름이 반복적으로 났던 분들에게 주로 보입니다. 특징으로는 모공이 이렇게 동그랗고 깊이가 깊고 주변이 울퉁불퉁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흔히 10대 때 호르몬 변화로 인한 피지 분비가 많아서 여드름이 계속 유지가 되거나 모공 안쪽에서 계속 압력이 생기고 염증이 모공의 병과 피부를 손상을 시키면서 안에서 밀어내듯이 모공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은 피지 조절과 염증성 여드름 치료를 같이 하면 모공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이 떨어져 있는 노화 모공입니다. 특히 30대 이후로 피부가 많이 처지고 잔주름도 같이 늘었다면 이건 노화 모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화 모공의 가장 큰 특징은 모공이 세로 방향으로 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피지가 많아서가 아니라 피부의 탄력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공을 잡아주던 기둥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공은 피부를 약간 옆으로 당겨보면 모공이 줄어들어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여드름 모공은 모공이 동그랗고 피지 분비량이 많고 여드름 병력이 있는 경우, 노화 모공은 모공이 세로로 늘어져 있고 탄력이 떨어져 있고 잔주름이 같이 보이는 경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공에 좋다는 각가지 제품들을 발라보고 레이저 치료까지 받았는데 효과가 없었다면 그 이유는 바로 모공 타입에 맞지 않게 치료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드름 모공인데 탄력 치료만 하면 효과가 거의 없고, 노화 모공인데 피지 치료만 하면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예민해지고 효과는 떨어집니다. 원장님, 그럼 피부과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 모공 같은 경우는 피지 조절 레이저나 니들 RF 계열, 그리고 스킨 보톡스 같은 피지를 조절할 수 있는 치료가 도움이 되고, 노화 모공은 고주파 타이트닝 시술, 니들 RF 계열의 시술,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스킨 부스터와 스킨 보톡스 같은 시술들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모공은 이 두 가지 타입이 같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공 치료는 한 가지 시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술을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넓어진 모공은 단순히 모공이 넓어졌다, 줄여야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모공이 왜 넓어졌는지, 어떤 타입인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의 늘어진 모공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타입인지 그것을 파악하시고 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모공 타입별로 어떤 효과적인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영상 보시다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댓글과 블로그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닥터 구스킨 피부과 전문의 김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